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벌써 120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1350원은 도저히 갈 수 없다. 경제를 읽어주나 뭐나 뭐 그런 유튜브들이 되게 많은데요. 1350원 뚫었네요. 이란은 13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대의 무인기, 드론, 미사일 공습을 개시했죠.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지 2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은 국제 유가를 밀어올릴 요인인데요. 국제 유가는 연초부터 강세를 지속하며 두바이유,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조금 있으면 2,000원이 넘는 가격을 보게 되나요? 당분간 국내 기름값의 오름세가 전망되고 있고요. 기름값 상승은 운송비 등의 부담을 늘려 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여기에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수입 물가도 자극하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줄어든 영향도 있죠. 유가가 오르면 공공요금도 변수인데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개통한계 가격이 유가 상승 영향을 받아 높아지면 재무구조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올여름에 전기값 올려야 되나요? 가스비도 올리고요. 자, 그래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더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아마도 네타냐후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이란 보복 계획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드론 그리고 미사일 300여 개 가운데 상당수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다 요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공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매체와 Ynet는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자국군이 이란의 드론, 미사일을 99% 요격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포탄이나 단거리 로켓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 돔이 큰 것 같습니다. 넓은 영역을 방어하는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해 2017년 도입한 다이세 돌팔매로 중장거리 미사일과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공격을 막는 것으로 이렇게 대단한 아이언돔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등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이 에로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미 보잉사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요. 시행착오를 거쳐 1994년부터 개발한 더 가볍고 빠른 에로2를 2000년대 들어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많이 사다가 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도 불안해지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요르단 등 우방국들의 전투기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미국의 도움을 받죠. 이스라엘은. 뉴욕타임즈는요. 이스라엘 관료 2명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날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이후 보복 공격 안건이 철회됐다. 모르죠.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항상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관료들은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본 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다친 사람도 어린애 10살 넘은 친구 하나가 조금 다쳤다. 그것도 뭐 어떻게 다친 건지 아직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경미한 피해를 본 점, 보복 공격 안건을 철회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란은 13일 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장 드론과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쪽에 하나도 못 들어온 모양입니다. 대단합니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요. 이란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재보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CNN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동방어 노력으로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다. 당신은 이기지 않았느냐. 승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떨어진 게 있나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머리를 다쳤다는 데고도 정확하지 않는 사고인지 아니면 파편으로 다친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세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겼잖냐.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있냐. 그만하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너 나 대선에서 떨어지길 바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이제 알았다. 내가 여기서 공격한다는 거는 중지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에 자기 옛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막아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어제 전쟁이 날 듯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몇 시간 후에 네타냐후가 이란 보복 계획 철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체면을 세운 듯 이란 보복 계획은 철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정말 이란 보복 계획 철회일까요? 이란에서는 조용히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하지 않고 미국은 지금 확산되면 안 되죠.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부 나와서 트럼프를 찍겠죠. 우리나라는 어찌 될까요? 만일에 전쟁 5차 중동전쟁이 나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 흐름에도 제동을 걸 수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4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고유가가 국내 수출업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구조상 항공, 해운 등 물류업을 비롯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에서도 물류비와 함께 생산 원가가 치솟을 거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환율까지 겹치면요 원재료 도입 비용이 커져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요. 과거 환율 상승이 수출 단가를 높여 호재라는 분석은 있지만 우리 또 수입 안 합니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3배, 2배, 3천원까지 뛸 수도 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네타냐후가 이란 보복 철회하겠다. 이것은 정말 다행으로 보고요. 앞에 추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